저는 그 부정선거론에도 입장을 잘 가장 그 은근슬쩍 편승하려고 하는 태도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망했던 거는 첫 방미해가지고 실언하신 거 있잖아요. 뭐 날리고 논쟁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MBC 음본으로 몰고 가고 그런 태도도 상당히 그때 그 보수권들이 그냥 팬클럽들이 그냥 다 묵인하고 넘어가고 뭐 이런 모습에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제가 대놓고 비판하다가 모난도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스스로 보수 뭐 저도 싫어하는 쪽에서 전부 맨날 구구 교수부 구구 논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뭐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보면 누가 됐든 잘못된 일은 그냥 잘못됐다고 얘기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저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무슨 단통법이나 뭐 이런 시장 경제 반하는 조치들 할 때도 이제 큰 소리로 했는데 저를 가장 이제 충격을 몰아놓은 건 사실은 지난 총선 부정선거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뭐 페이스북에 글만 쓰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고 저한테 온갖 욕설과 엊그제만 뭐 총선 전에만 해도 뭐 대표적인 보수의 논객이 뭐 이러다가 그거 참패한 거 부정하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뭐 문재인한테 뭐 공천 약속 받았냐, 뭐 돈 받아 먹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프락치라고 그러고 온갖 욕설과 뭐 그냥 사무실 찾아와서 막 문거도 참 행패 부리고 노인들이 그러시거든요. 이 문제 이런 음모론적인 지금 보수에 빠져 있는 거기다 좀 더 충격적인 이제 황교안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졌으면 왜 사퇴를 해요? 그때 뭐 억울하게 선거에서 진 사람들 위해서 싸웠어야지. 나갈 때는 그냥 도망가듯이 사퇴 놓고 이제 와서 부정선거를 졌다며 이러면서 지금도 그걸로 사람들한테 뭐 월 10,000원씩 내는 회원 가입하라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음모론에 무지무지하게 빠져있어. 일부는 버젓이 배우신 분들인데요. 지난번 대선도 뭐 한 300만 표 차 이상으로 이긴 건데 부정선거로 가까이 운이 좋아서 가까스로 이겼다고 그러고 뭐 부정선거를 다 준비해 놨었는데 걔네가 생각 못한 게 안철수가 기습적으로 단일화를 하는 바람에 가짜 선거 투표용지를 못 집어넣었다는데 뭐 이런 아주 희귀한 논리를 해요. 그리고 강서구 요번 보궐선거도 부정선거로 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난감한 것 같아. 이게 뭐 상당히 광범위하게 변호사, 의사 하시는 분들이라도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보수가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에 오염돼가지고 감염이 되어가지고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 무슨 자유당이죠? 옛날 문재인 빨갱이 그 얘기했다가 예, 그분이 하는 당은 지금도 부정선거 그걸 당적으로 내걸고 있어요. 그쪽은 아니에요. 네.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민주당은 아닙니다. 부정선거. 근데 수개표 해야 되고 그건 최근에 했던데. 자유민주당이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싸웠어요. 정의를 생각하는 교수 모임, 정교모 이런 데도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장승 모임도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사 모임, 교수 모임, 장승 모임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들어오니까 글로 휩쓸려 가든지 아니면은 갈라져 버리든지. 예. 분열. 그리고 이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광고되면 돈이 들어오니까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고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이러니까 공병호 뭐 이런 최근
몇 주 전에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드디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시위하려면 민주당 앞에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앞에 가서 민주당하고는 싸우지 않고 만만한 국민의힘하고 싸우는데 이게 어떤 지금 큰 폐해를 부르냐면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하는 주력 세력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용감하게 부정선거 음모를 정치권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저희 모임에도 왔었고요. 네. 하태경 홍준표 이런 사람들도 했지만 가장 분명하게 걸고 해놓으니까 원수가 된 거라. 그러니까 그걸 하고 이준석 대표는 사가지가 없다 뭐 하는 사람들하고 딱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폐해를 어떤 식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사실은 그 국힘당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들이 만약에 부정선거로 졌으면 정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저쪽 민주당 쪽은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지금 아주 비겁하거든요. 그리고 버젓이 왜 당신들 침묵하고 있냐,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고 제가 그때는 그 선거기간 중간에 그 여의도연구소가 조사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전부 받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다 예측됐던 건데, 예측됐던 건데 그 부정선거로 뒤집은 거에 대해서 입 닫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해봐야 저기 자기네 비난만 받는다고 그냥 정리 안 하고 지금 저렇게 남겨두면서 4.16 선거 직후에 했어야 돼요. 네. 직후에 안 하니까 이게 더 커져버린 거예요. 네. 온갖 서리설을 만들고 더 커져가지고 이걸 믿는 사람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국힘당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정선거 없었다고 말하는 게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표를 의식하니까. 그래가지고 사전투표 해야 됩니다 하는 그 목소리가 힘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총선에 사전투표 반대운동이 또 일어나면은 수도권에는 200~300표 차이로 갈라지니까 사전투표 안 했다가는 몇십승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럼요. 네, 그 아주 위험하고 이거는 굉장한 나는 이거는 골병이 들었다고 봐요. 그러고 이건 일종의 정신병인데 음모론은 뭐 명백히 정신병적인 정신병. 현상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모 교수가 또 국정원이 최근에 또 이상한 또 그 발표를 했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정부도 이거에 좀 편승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으면 그런 발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IT 전공한 입장에서 이렇게 저한테 그 음모론을 믿고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 그 발표 나고 나서 너 왜 얘기 안 하냐고 또 다구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속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을 자세가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안기부라고 그러나요? 국정원 시스템도 누가 IT 전공자가 가서 여기 해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단하면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해킹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그래서 해킹을 막는 시스템을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걸 뚫는 거는 왜 못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능성 제로인 완벽한 시스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보안업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고 보안산업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해킹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시점에서 발표하냐. 이제 그거서부터가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거하고 아무 연결고리도 없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논리적인. 예. 그런데 그걸 또 그렇게. 근데 이게 최근에 조금 줄어들던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름을 끼얹은 게 바로 그겁니다. 국정원 발표예요. 예. 국정원 발표가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부정선거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란 걸. 예. 그런데 왜 국정원이 그 타이밍에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느냐. 선관위는 자기들하고 같이 공동 조사를 해가지고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는 거거든. 근데 선관위는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음모론자들에게 무슨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 핵심이 음모론의 말에 영향을 받은 건지.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준석이 미루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백해무익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피로하게 만드는지 사람은. 예. 근데 다만 그런 거 할 때 몇 가지 질문만 하면 돼요. 근데 부정선거 저질렀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저질렀습니까? 제발 사람 한 사람 이름이라도 대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럼 모른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은 왜 당신들은 민주당하고 안 싸웁니까? 하면 또 모른다고요. 그 소위 이제 트럼프적인 발상이 딥스테이트가 있어가지고 지목은 못하지만 저 뒤에 음모론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좌파가 어떻게 보내는 겁니다. 우파가 좌파를 볼 때는 조국 같은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 이러지만은 좌파가 우파를 볼 때는 황교안 같은 사람, 부정선거 음모, 바보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럼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선거를 다 망쳐놓고 공천 과정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선거 내내 좋은 뉴스를 한 개도 못 만들어낸 당대표가 기껏 나중에 하는 게 부정, 그리고 그것도 한참 법조인이고 합조인, 한참 있다가 법원에서 다 부정받은 사실을 재판 기록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도 항상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서 아직도 정치권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고려대학교에서 무슨 토론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공안검사 출신이니 저런 이야기 하면은 그거 사실이 아니냐고 하는 데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공안검사로서 잡아들인 사람들 중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법조인의 기본 상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 선거 과정에는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irregularity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저기 그 뭐 이상한 용지 집어넣는 놈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 당락을 바꿀 적으로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광범위한 부정이 있을 때 부정선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도장이 어디 찍혔으니까 표가 어디 부실 관리지. 이게 부실과실 가지고 부정을 구별 못하는 거죠. 부실과 그런 완벽한 선거 관리라는 거 어디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뭐 이상한 생각을 가진 2천만, 3천만이 투표에 참가하는데 거기 이상한 생각 가지고 뭐 조작하면 참여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데 안 보시죠. 이런 음모론적 사고가 어떤 식으로 번지느냐 하면 이번에 조선일보에 무슨 기사가 나왔느냐 하면 지난 25일이죠. 25일 대구에서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토크 콘서트를 한다. 근데 마침 그날 그 옆에 임명훈 콘서트가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임명훈 콘서트에 오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일부러 그날 거기에 잡았다. 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조선닷컴에. 그런데 보니까 무슨 토크 콘서트는 오후 2시고 저기는 6시야. 4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서관이고 동관인데 그 앞에 4차선 도로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별개예요. 아니 그리고 그런 걸 믿는 분들은 덕후질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야. 그 연예인 따라다니는 그 팬클럽이 무슨 저거로 이준석 토크쇼를 가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 연예인들의 덕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데 그 기자가 오로지 이준석을 트집 잡기 위해서 발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음모론까지 나오는데, 야, 이건 정말, 근데 제가 이 댓글을 한번 봤어요. 조선닷컴에 댓글을 붙일 사람이면 다 보수로 가봐야 되거든요. 그 댓글이 난리가 나서 전부 이준석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99%가 그 기사를 믿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지금 보수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조선일보 댓글을 보면
보수에 아주 정념이가 떨어지고 그 정말 이거는 저 아주 낙심만 하게 되잖아요. 저도 댓글 유심히 보는데 아주 그냥 그 개딸들하고 하나도 다를게요. 똑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조각